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장동혁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관계는 내란과의 전쟁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공식 석상에서 악수도 나누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무대 평가와 여야 새 지도부 구성에 따른 이달의 전국 상황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슈된 것 중에 굵직한 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요. 방미 일정 그 속에서 얻어진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2기의 외교는 상호주의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죠. 힘에 의거한 일방주의. 정말 돌출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몰아붙이고 하는 이런 외교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우려와 어려움 속에서도 잘 방어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나라가 트럼프를 상대로 이익을 챙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어떻게 하면 덜 당하고 덜 뺏기느냐가 관심사인데 이번 방미 외교, 특히 방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잘 방어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저는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밖에 나가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어떤 일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가장의 그 절박한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애처로움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대통령께서 많은 걸 준비하고 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좀 그 트럼프 리스크에 더해서 좀 부담이 있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민주당 정부가 원래 그 이제 코어 핵심 세력들은 사실 미국을 좀 탐탁하게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또 일본만 하더라도 굉장히 반일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옛날 후쿠시마 원전에서 있었던 그리고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최근에 있었던 그런 걸 반대한다는 것을 볼 때 종군 위안부 말할 것도 없지만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를 외교 상대인데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좀 첫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고 좀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대로 좀 상대의 우려를 좀 불식시킨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담이 이루어지기 정말 3시간 전에 SNS에 숙청, 혁명 이런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거 이번 정상회담 안 되는 거 아니냐, 불발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담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서 막상 트럼프 대통령 기획말로 저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장면도 나오기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도 표명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재일 실장님? 분명히 트럼프 지지 세력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퍼지랑도 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것인데 미국의 그 복음주의 이런 계통에 굉장한 그 지지세가 없었다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미국 내 교회청에 강석 좀 크리스천 자유 크리스천이랄까요? 이런 쪽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영향도 좀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 다만 이건 트럼프의 심리를 좀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텐데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본인만 알겠지만 그 가짜 뉴스도 뭐든
자기로서는 그런 요구 내지는 그 어떤 호소에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할 말은 다 했다. 또 실제로 그리고 기자가 물었고 정상회담 내에서 그것이 이슈가 돼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뭐 정신을 좀 못 차리게 한다 할까? 그렇게 두드려 놓고 다른 것을 좀 얻어가려는 그런 또 전술이 아니었나. 그런 양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일을 보면서 그래도 정상 간의 외교인데 그 외교에서 자국의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겨냥한 그런 모습들이 외교 정상 테이블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생경하고 이거는 정말 외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리고 것 자체가 정말 돌출적이고 혼란, 다소 폭력적인 협상 전술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이 세계적인 그 중심 국가로의 위상에도 상당한 손상이 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불꽃이 튀고 있는 극한 대결의 여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강성 두 대표가 지금 양당의 대표가 돼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벌어지게 될지 일단 강성 두 대표의 영향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번에 김영건 전 의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등장한 정부인데 당시에는 소수당으로서 그러니까 절대 다수당이 아니었잖아요. 아닌 상태에서 여당이 되었고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절대 다수당이 된 뒤에도 그 당시에 적폐청산이라는 상당히 구호 같은 정치를 내리지 않았거든요. 지속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국회까지 다수당이 된 이후에는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여야의 통합과 그를 통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고 국가의 장기적인 국정 과제에 있어서 힘을 합쳐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더 노력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저는 지금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란과의 전쟁 저는 그것보다는 당대표는 웃으면서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청산해야 할 내란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청래 대표가 미 대사관에 그 방화상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새로 기존의 어떤 다른 보수적인 정권 질서가 이루어졌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표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쪽 장동혁 그 대표도 뭐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사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어떤 극우라고도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도대체 장동희가 대표가 됐어? 아니 정청래가 당대표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극한 대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뭐 한편으로는 제가 또 그렇게 우려할 것은 없는 것이 이게 묘하게도 우리 한국 정치도 과거 서구 유럽의 어떤 패턴을 조금은 닮아가고 그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좀 자유롭다 할까 어느 정치 세력이든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마당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또 좀 과격한 주장을 해보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 일본의 극우파나 극좌파처럼 다 그게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냥 싸그러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도 좀 시간이 필요할까? 그런 극한 직업이 아닌 좀 정상적인 합리적인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성 이미지로 당 시민을 얻어서 대표가 됐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하고 내란 수괴로 지목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가서 면회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했던 자기 내부에 있는 국힘 내부의 사람들은 출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실장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측면에는 뭐 그렇게 지금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의 수장으로서는 최소한의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본인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당내에 뭐 완전히 껴안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좀 그 과격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거 과정에 좀 있었던 득표를 생각해서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집니다. 네. 격화되면 찬탄파, 이른바 말하는 찬탄파들이 분당을 해서 나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없다기보단 나가봐야 지금 글쎄요. 우리가 완전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무슨 혁명적인 세력이 나와서 이 정치판 완전히 갈아엎는다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개선해서 나가는 시대라면은 국민의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정당이에요. 어느 정도 한 30-40% 이상 강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데 그 좋은 항공모함을 두고 내가 뛰쳐내려서 보트를 타고 다른 섬으로 간다. 그 정치인들은 별로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 바른미래당이나 바른정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뛰쳐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쉽사리 결사적인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네. 뭐 찬탄파가 아무리 같이 갈 길을 못 갈 것처럼 그래도 아마 분당은 힘들 것이다 전망해 주시는데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분당은 국민의힘의 분당은 사실상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쩌면 현재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내부의 이념적인 갈등 그리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당의 선거 결과 그리고 주장과 행동들 이것을 해결하는 해법은 오히려 분당이 된다면 더 빨리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분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저 홍역이 더 오래가고 해법을 찾기에 난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